메시지 이야기쇼 울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스스로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예. 네. 당당한데요?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무슨 증거입니까? 저희 뭐 청문회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26개월 육군병장 이병장 국방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왔습니다. 인정. 태산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7만원짜리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네. 솔직히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돼야 저는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왜곡 없이 알리는 것.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보런터리 에이전시 네트워크 코리아에서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란 뜻입니다. 글로벌 시대, 더 이상 외교는 정보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힘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바로 알리는 한국 최초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또 중국이 고구려를 뺏어간 동북공정, 일본이 독도, 동해표기 문제, 또 최근엔 역사회복 문제, 교과서 문제. 근데 반크는 정보부처는 아니지만 민간인이 외교가 될 수 있도록 기여주다 보니 아마 그런 국가적인 그 분위기와 세계의 흐름과 인터넷이라는 부어가 있어서 12만 명이라는 단체이지만 건물도 없고 20평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시킬 수 있는 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반크의 본질은 가입하자마자 독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외국 친구랑 다 완전 펜팔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일방적으로 펜팔만 하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가슴속에서는 세계랑 포용하더라도 독도를 품을 수 있도록 우선 하나 두 가지를 다 같이 교육시킵니다. 1999년 작은 펜팔 사이트로 시작. 이젠 국내외 12만 회원단체로 성장한 반크. 각국 정부와 NGO 등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독도 문제 등 한일 관계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요즘에 외교부의 슬로건이 국민 외교관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바로 한국을 대표한 외교관이라는 그 슬로건을 무려 10년 동안 해왔어요. 야간 대학 출신, 낮은 토익 성적에 해외 경험 전무. 아무도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았던 무스펙남은 10년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의 얼굴로 성장했다. 저희 활동이 일본 아사히 신문, 후지신문에 막 조명이 되고 일본 시민들이 뭐하냐, 쟤 한국에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막 압박하고 우리의 노력을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인정해주고 또는 초대해주고 듣고 싶어.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정부도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세계 홍보하고 싶어 해요. 지금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근데 반크는 앞서갔잖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 97%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으니 포기하라고. 그러나 우린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 3%가 동해로 표기되어 있으니 시작한다고. 지난 2004년 당시 전 세계 주요 기관과 지도의 97%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크의 활동으로 이젠 29%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야간대학 나왔다고, 영어 못한다고, 너 필요 없어. 외교관은 유명한 사람만 돼야 돼. 엘리트만 돼야 돼. 저는 외교관이 하는 일을 사이버 외교관이라고 직업을 창조했거든요. 만약에 청년들이 지금 1년, 2년을 뭔가 쫓기를 차지 말고 한 10년 동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사람이 다 동경할 수 있도록 한번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한 청년
청년이 시작한 외국 친구와의 편지 한 통이 민간 외교의 작은 씨앗이 되다. 대한민국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 이야기쇼 울림에서 만나본다. 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환영해 주시네요. 저는요, 단장님이라고 해서 뭔가 왜곡된 우리나라에 네. 대한 소문을 이렇게 자세히 바로잡는다 해서 되게 단호하고, 강직하고, 단호해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요. 뭔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뭔가 동글동글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 모독인데요. 아니에요. 그 일본 오이게에서 발행한 잡지 보니까 저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을 막 험사궂게 해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외신 기자가 보였는데 일본 우익 측에서 한국에는 뭐 10만 명의 한국을 아는 단체가 있는데 일본은 뭐 하냐는 식으로 해서 막 저를 막 이상하게 막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정말 했는데 저는 한국을 세계 알리는 사람 이전에 그 외국 친구랑 뭔가 꿈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평범한 대학생 같은 마음에서 방크를 했고 또 지금도 막 잘못된 거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의 바람은 10년 전쯤에 저는 이제 외국 친구랑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는 진짜 가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 있었던 똑같은 청년이었는데 너무 10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은 그럴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말 누구도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용기라는 게 거창한 것도 용기였지만 작은 용기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에서 사람들이 뭐 그 일본 정부에 대항해서 또는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뭐 나쁘게 막 홍보하는 것을 막는 전사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특히 언론에서. 근데 막상 저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막 일본 사람이 뭐 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엄밀히 말하면 조그만 게 쌓여진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 외국 친구랑 펜팔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펜팔 하다 보니 친구가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나라 지구본에서 자기 나라 교과서에서 펜팔 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펜팔 친구가 산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명한 교과서에서 한반도 부분에 우연히 다케시마 일본대가 있더라고요. 전 바로 신고해서 정부에 신고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내 친구가 보는 제일 유명한 교과서에서 다케시마 일본인데 나는 대학생이니까 정부한테 의지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자니 내 친구는 나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펜팔 친구 나는 지도를 볼 텐데 다케시마잖아요. 참을 수 없어서 그 펜팔 친구가 보는 교과서에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편지 보내 답변이 온 거예요. 바꿔주겠다고. 그러면서 이만큼 용기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번 다케시마 일본에 시정하니까 어떠하게 한국을 비하해도 잘못되어도 당당하게 내가 편지를 제일 먼저 보냈고 시정이 됐고 또 저처럼 주저하는 사람들 이건 외교관이 할 일이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나 학자도 아닌데 나 영어 실력 없어요. 나 무서워요 하는 초등소년들, 대학생들한테 야 나도 했어 나도 이거 별거 아니더라. 세계인들이 한국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세계에 전하지 않은 거야. 일본이 독도 다케시마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언제 해외 교사한테 학자들한테出版사한테 독도 자료 줘본 적 있어? 그러니까 난 줘본 것뿐이었는데 바꿔주더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10만 명 넘게 청년들이 모여서 수백만 건, 수천만 걸 발행하는 교과서까지도 바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사다.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出版서를 시정했느냐. 근데 아마 전 그 전에 네. 외국 친구랑 펜팔 당구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Every detail is a lifetime. The soul is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거를 보더라도 좀 귀찮아서 저거 잘못됐는데 누가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럼 나한테는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죠. 아닐 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전 처음에 당연히 정부 부처에 제가 신고했어요. 네. 이게 내 외국 친구들 보는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 잘못돼 있더라. 왜 안 바꿔주느냐? 이거 뭐 하느냐 했는데, 왜냐면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 하거나 일본과 위안부 사과하지 않으면 뭐 하시죠, 여러분들? 막 댓글 보면서 막 홍보를 하거나 그렇죠, 예. 정부에 따리잖아요. 근데 바뀌는 게 없잖아, 하나도. 그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기를 했죠. 저는 10년 전에 이제 반응이 없었죠. 아예 대답이 없어요. 예. 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건, 단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신고하는 거였죠. 근데 반응이 없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 펜팔 친구니까. 국가 일이 아니라 내 친구가 나를 볼 텐데 그때 보는 교과서에 다케시마면 난 다케시마 위에 한국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가 이제 문제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영어였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는 토익 900점을 못 받았지만 900점 맞은 게 자랑할 게 아니라 600점 가지고 무엇 했냐가 된 것 같아요. 토익 문장이라는 게 별거 아니겠더라고. 보니까 전 세계 제품에 불량품이 있으면 비즈니스 문장이라서 뭐 환불 탈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환불 탈퇴하는 문장을 잘 복사했어요. 복사해서 편지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온 거예요. 그때 저 지금도 기억해요. 그 다 알만한 거예요.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예, 세계 1등 출판사에서 편지를 보냈더니 디얼 기태라고 해요. 기태님 먼 나라에서 편지 감사합니다. 당신 편지를 받아서 조사해 보니 일본애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애를 바꿀게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진짜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이제 알렸죠. 나랑 같이 펜팔하는 아이들한테 막 대단하다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거의 대한민국 모든 신문에 다 한 거예요. 펜팔 사이트 아이가 뭐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구나. 또 해보자 하면서 뭐 동북공정 문제, 뭐 그리고 뭐 수많은 역사 외운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그 아주 유명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어떤 포털 웹사이트에서 한국의 역사를 그 668년으로 본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가. 그때가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뺐을 때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고구려가 망한 시점에서 한 거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그래서 제가 따졌죠. 또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역사, 영토 분야의 국제법 학자도 아니지만, 외국어는 아니지만, 세계 학자들이나 그 출판사 쓰시는 분들은 저 먼 나라에서 우리 책을 본 독자가 우리 책에 공신력을 제기하니까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치 맞으니까 연구한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서 바꿔준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정말 미약했고, 그냥 남들이 주저했을 때 해본 것 뿐이었었고, 그때 내가 필요했던 것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마 1년 동안 토익 공부했던 그 실력 가지고 다 하루만 여러분들 해외 웹사이트에서 다케시마라고 일본어라고 표기된 수많은 사이트에서 여러분 1년 공부할 걸 딱 하루만 헌신해서 편지 보내면 장담하건대 답변 올 것 같습니다. If I was a sailor man, would you ride sail and search for land? No panic, but there is no fear. Hands 12 feet down the wheel and steer.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출판사,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한테 내 영어 실력 가지고 뭐 야간 대학교인데 영어도 안 되는 게 쓰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업에 이력서 했을 때는 그토록 거부하던 그 이력서가 그 영어 점수가 그 외국 출판사에 잘못되었을 때 그 열심히 그 좀 찾아보 틀리더라도 보냈더니 답변이 와서 그다음부터 그 용기가 쌓여서 내가 했으니 너도 해보라고. 그래서 알다시피 해외 웹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검색창에 다케시마나 일본어를 치면 100만 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도하는 것만큼 또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제 바람은 이제 청소년 대학생들 다 같이 해보자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성격이 집요한 성격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1000명의 교수님들에게도 또 편지를 보내고 이런 거 있어갖고. 꾸준하게 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껌껌식으로 뭐 이출판사에 닦개신만 하더라, 뭐 이출판사 일본에더라, 이출판사 끝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1950년도부터 무려 50년 동안에 각 나라 세계사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그 연수를 했대요. 그래서 전범 국가 일본의 나쁜 이미지를 다 없애버리고 뭐 문화 국가라는 식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한 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홍보했잖아요. 교과서 저자들한테. 근데 이게 한 번 잘못된 인식이 안 바뀌어지는데 껌껌대로 대응하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외 교과서를 쓰시는 학자들 100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편지를 보냈죠. 보내니까 10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근데 30명이라도 미안하다, 몰랐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30명을 잘 정리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나 같은 뭐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또는 뭐 외교관 낸 사람이 이런 생각보다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답변 온 거를 다른 출판사한테 또 그걸 모아서 해외 학자들한테 또 해외 사이트한테 그렇게 쌓이고 쌓이니까 지금 저보고 사람들이 전사라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도 영어 실력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할 게 많은데 사람들이 지금은 뭐 문제냐면 다 방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달에 300통이 메일이 와요. 저희한테 해외 교과서에 제보가 있다고 그런 네티즌들과 유학생이 제보된 건수가 8,000통이에요. 제가 예전에 정보부처 향했던 그 메일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라고. 아니, 일이 커졌네요. 방크가 처음에 우리 방청객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단순 그냥 뭐 외교 사이버 활동하는 블로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얘기를 듣자니 그 위상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접 한번 그 방크가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국내 아니면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상 한번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뭐 자랑까지는 싫고요. 뭐 자랑을 해봤자 뭐 의미 없는 것 같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방크를 가입하거나 뭐 함께하는 건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할 게 많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전 뉴스에서 끊임없이 1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과하지 않고 다케시바 나올 때 흥분되고 있고 각 나라 교과서에서 한국이라면 다 아파했잖아요. 그때는 반복적으로 왜 이게 멈추지 않을까. 그때마다 뉴스 나올 때마다 방크 사이트에 한 명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12만 명이 됐어요. 그 중에 2만 명이 외국인들이에요. 저희는 또 가입할 때 그냥 가입하지 않아요. 3만 평생 회비를 내요. 한 달 동안 사이버 외교관이라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자마자 각 나라 교과서에서 다케시마를 또 신고해야 돼요. 또 영어로 편지를 보내야 돼요. 또 외국 친구 5명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서 알려야 돼요. 엄청나게 고생해야 되거든요. 다단계인데. 그래서 저희 바람은 우리나라 외교관 숫자가 2,000명이에요. 미국은 2만 명이고, 중국은 7,000명이고, 일본은 5,000명이에요. 국력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똑같이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희 바람이 뭐냐면, 사이버 외교관 방크 회원 20만 명을 모여서 5명씩 외국 친구를 펜팔을 해서 100만 명을 풀뿌리로 진짜 그 나라의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학자 될 수 있고 미리미리 대학생 시절에 홍보해서 그렇게 해서 20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역사 왜곡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의미 있는 일 할 사람만 오길 바라지 막 흥분하고 분풀이하고 정부 관리를 있지 원치 않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 활동하는 회원 말고도 초중고교에 그 동아리가 500개가 되었어요. 방크 활동하는 아이가 동아리 만든 거죠. 그리고 대학교에 학점이 생겼어요. 강원대 한양대학교에. 그리고 한양대. 그래서 강목이 생기고 또 교과서에 10번이 나오더라고요. 방크 활동이. 그리고 또 한 단체가 수십 년 동안 국가에 기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표창을 저희 5번 수상했어요. 자랑 안 하신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단체가 아니라 다 몰라도 모르면 어때요? 하지만
독도가 다케시마 되었을 때 아파했던 사람이 한 명 모여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시정된 해외 교과서 중에서 더 롤링 타임스라는 교과서는 4,000만 권을 발행해요. 그 4,000만 권을 발행하고 미국 CIA 같은 사이트, 정말 무시무시한 미국 CIA 같은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1,000년이라고 비하했을 때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방크 여인이 싸워서 바꾸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서 사귀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다른 수많은 청년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이 지금처럼 계속 오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뭐 반성하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돈 더 투자해가지고 독도를 다케시 홍보하고 그때마다 이제 언젠가는 저희 어떤 노력들이 모든 청년들이 국제무대에 나가서 뭔가 독도를 지키고 하고 싶었을 때 잘 모르겠지만 방크 사이트 가니까 유명한 출판사에서 다케시마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편지 보냈더라. 내가 한국 알리고 싶은데 모르겠더라. 그때 방크 사이트 가면 뭐가 있더라. 그때 저희는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거를 준비한 단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스펙이 없었어요. 스펙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망치로 뭘 때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60억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 대표는 아니더라도 그 친구 10명한테 네가 외교관의 대사다. 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외교부도 무섭지 않아요. 저 외교관이 꿈인데요. 사이 외교관 짱이에요. 최고예요. 흔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니 굶어줄 것 같고 회사에 들어가더니 영혼은 없을 것 같고 저의 바람이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제일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 10배 이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 세계에 알리지만 그 중심에는 청년의 꿈이 들어갔다는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저희가 아까 청소년들한테는 방크 활동하면 저희가 사이버 외교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학생분들도 방크 활동하면 저희가 한국 홍보 대사로 임명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혹시 이거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 혜민이께서 지금 프랑스로 유학 갔어요. 대학생 때 뭐 교환학생으로. 막, 보이는 것 같아. 진짜 모르는 사이에요. 진짜 짱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갔는데 프랑스 약간 대학교에 가니까 첫 수업 시간에 다들 국제학부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주어져서 강의하게 주었는데 학교마다 국제학부 칠판에 지도가 붙어 있을 거거든요. 딱 보니까 강의하기 전에 I'm from Korea에서 가르치는데 세계 지도의 한반도 부분에 만약에 타케시마라고 있거나 일본해가 있어요. 딱 강의하기 전에 발견했어요. 어쩌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막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한국 소개되는데 타케시마 보였어요. 그럼 이제 거기는 100명의 학부생 아이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뭐 프랑스어나 영어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특히 요즘처럼 해외에 뭐 어학연수 가는 학생 많잖아요. 정말 방크의 사이트 보시면 수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제보가 와요. 내가 해외 봉사 나갔는데 학교 갔더니 지도에 이게 다케시마하고 일본이더라.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학교별로 세계 지도를 후원했다 그러더라. 또 원래 다케시마 되어 있다 그러더라. 근데 그때 많은 유학생들이 출판사나 교과서에 제안을 해봤자 재판 되려고 그러면 수십 년 걸리잖아요. 이 발행이 된 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그때 현장에는 가만히 있어요. 뭐 영어 안 되니까. 다음에 다음 수업 전에 몰래 교실 들어가서 빨간색 네임펜으로 타케시마 일본의 부분을 찍찍 근 다음에 독도 코리아 재팬 킬 망해라 일본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두 가지는 칼을 가져와요. 그래서 일본의 표기를 찍찍찍 도려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표기는 독도라고 쓰긴 쓰는데
이것이 잘못돼 있다고 막 낙설해놔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해놨을 때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애들이 지도가 좀 망가졌으니까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한국인 유학생들 가르친대요. 왜 한국인들은 말로 하지 않고 저렇게 남들이 다 보는 지도에 망가뜨리는지 이해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죠? 일본인 유학생도 있거든요. 싸움이 붙어요, 항상. 근데 말을 잘 못해요. 우리는 국내에 있었을 때는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관점에서 설명하는 걸 못 배우거든요. 또 그때 그 순간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에 이랬잖아, 그게 모든 일이 다. 근데 이건 그 순간에 내가 말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그 교실에 있는 외국인들은 다 일본 주장을 배우게 되고 내가 이걸 찢어버리면 나만 욕먹잖아요. 이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건의가 와서 물론 우리가 출판사에 건의하겠지만 그 전에 이들이 아픈 마음을 좀 뭔가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혜민 학생 찢지 마. 그 지도 찢지 마. 우리가 이런 한반도 지도랑 이런 세계 지도를 보여줄게. 이쁘지? 이렇게 세계인들이 딱 붙여놓고 PT할 때 와!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고 또 독도랑 동해를 표기하고 설명되어 있고 역대 우리 역사별로 감동적인 걸 적어놓고 또 세계 지도에서는 그걸 써놨어요.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찢지 말고 붙여버려. 근데 외국인들은요 이쁘잖아요. 그냥 붙여요. 거기 있는 게 나갔으니까. 독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한국인 유학생이 붙이면 그냥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이 말한 것처럼 국제 분쟁화하지 않으면서도 새거를 기준만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유학생의 피눈물을 저희가 받아서 대학생 아이들한테 지도를 줘서 제가 붙인 지도가 지금까지 10만 장이에요. 제가 작년도 가을에 조지타운 대학교하고 하버드 대학교와 코넬 대학교에서 요청했어요. 강의해달라고. 갔는데 그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님 방에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누군가 유학생이 붙인 거겠죠. 10만 장에 해에 붙여왔어요. 누가? 한국 청년들의 손과 발로. 그때 만약 제가 이걸 왜 저한테 부탁해요? 이거 외교부 시키세요. 교육부 시키세요 했으면 10만 명 지도 대신에 아마 피눈물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비록 학생이지만 대학생이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한번 한다. 내가 만약 외교관이라면 내가 만약 책임자라면 내가 지금 일본 외교관과 맞짱을 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려 10년 동안 미친 듯이 뛰어왔어요. 지금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지도 만드는 거 이상은 외교관 못지않게 했거든요. 자, 이런 지도하고 이런 홍보물을 저희가 지금까지 총 30가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다 무상으로. 왠지 아세요?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10년 전에 펜팔 하는데 펜팔 친구한테 한국어를 홍보해야 되는데 영어 안 되니까. 근데 갔어, 인사동에. 한국 소개하는 걸 사기 위해서. 비싼 거예요. 또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그리고 정보부처에 다가갔어요. 한국 친구를 한국인인데 내가 펜팔 친구한테 보내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없다.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분했어요. 그래서 펜팔하는 방크 회원들한테 모금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보자. 무상으로. 도와주십시오. 대학생, 디자이너 좀 재능 기부를 해주세요. 인쇄소 하시는 대표님 공짜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30가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물을 지금까지 해외 나가는 대학생 2만 명한테 나눠줘서 무려 100만 장의 자료를 해외에서 한국이 안 배우고 교과서에 안 나오고 특히 각 대학교마다 도서관에 거의 일본 관련 책은 300권이래요. 중국 관련 책은 500권인데 한국 관련 책은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전쟁 때 6.25 때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중국은 30페이지예요. 일본은 20페이지고 한국은 딱 한 페이지인데 독도가 닫게 심한 거예요. 한 페이지도 시정해야 되겠지만
왜 우리는 30페이지, 20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저의 마음이 되게 신기하죠. 이게 사람들은 거창하다, 막 대단하다 싶은 생각인데 그 모든 용기의 시작은 바로 10년 전에 이력서상에서 쓸 게 없더라고요. 소박하게 여행사에 일하고 싶었어요. 내가 스펙이 미천에서 떨어뜨리면 정말 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막 뛰어가가지고 Hello, where are you from? USA. I love that. My dream is to travel USA. You know, my dream is to be a tour guide. 할머니, 오하이오. 나 일본어 전공했다고. 여기 처음이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리가또! 하면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전공 일본어니까 뭐 하는데요? 해달래요. 명동, 남대문시장, 남산까지 딸 뻘뻘 흘리면서 안내해드렸어요. 왜냐면 나한텐 여행사로서 첫 번째 나의 고객이니까. 그때 그분께서 마지막 저녁 때쯤에 감사하다고 저를 자기네 호텔로 초대하는 거예요. 가서 처음 맛봤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이런 불빛의 레스토랑에서 딱 오더니 8,000원짜리 오렌지 주스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너 잘 될 거라고.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 10년 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랑 함께 먹었던 그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과 그 오렌지 주스를. 제가 호텔리가 꿈이잖아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외국인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여행사에서 갈 수 있다. 신분이 높으신 분은 정부에서 안내해준다. 근데 비행기 티켓만 있는 사람들은 없구나. 갈 데가. 내가 도와주자. 제가 그때부터 덕수궁에 찐박아가지고 그렇게 특히 젊은 척 포기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내해드렸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요. 적어도 그 순간만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가 대사였어요. 가이드였었고. 제가 기록했어요. 오늘 80세 드신 할머니 나 좋아하는 것 같은. 70세 드신 영국분 내 영어 발음 이해 못함. 러시아분 걔 짜증냄. 막. 제가 이걸 잘 정리해서 혹시나 여행사에서 날 받아주면 스펙이 통과되면 이걸 보여주면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뭐 토익 공부했을 때 막 기와의 교육 점수는 600점입니다. 너 취업 못해 막 이런 식의 어떤 것보다는 행복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런 작았던 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모이면 담대해져요. 제가 하면서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 그 여행사하고 정부부처 거치지 않는 사람은 절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 티켓조차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한국을 안내하면 어떨까? 내가 여행사 직원이라면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뛰어갔어요. 어디를? PC방에 뛰어갔어요. 가서 그 구글 사이트를 가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내가 일본어 것처럼 한국어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58대니까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유니버시티 친 다음에 대학 친 다음에 코리안 스터디를 쳤어요. 그러니까 총 1000군데가 나왔어요. 그 1000군데 대학교, 뭐 하버드, 뭐 옥스퍼드 그 나온 대학교마다 미친 듯이 총장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무식하게. 왜냐면 제가 홈페이지 볼 때마다 처음 가보는 대학교잖아요. 그 대학교에 편지를 보내서 나야만 알려보자. 그래서 제가 편지 보낸 내용을 불러드리는데 대부분 편지 보냈을 때 주저하는 계기가 어떻게 1000군데 편지 보냈는지. 두 번째, 영어 실력이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은 무서웠죠. 1000군데 보내는 게. 근데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기회가 주어져요. 뭐였냐면 컴퓨터 안에 그 비밀 기능이 있더라고요. 성공에 이르는 길.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통 보내다가 이게 있으니까 금방 하루 만에 다 보냈어요. 편지는 제가 토익 공부하시죠. 토익 공부 중에 50%가 제품을 3개 판매하는 비즈니스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때가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저의 성공에 이르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였어요. 복수하기 붙여넣기.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버드 손자님. 제 소원이 하버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손자 근데 하버드 홈페이지 보니까 수업 대학교 커리큘럼에 전공에 한국어가 있더군요.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면 반드시 한국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저의 프로필을 게시판에 붙여놓으세요. 그럼 제가 귀 대학교에서 한국어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한테 무료로 한국을 안내할 수 있는 사이버 관광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저는 경험이 많아요. 덕수궁에서. 라고 제가 그렇게 청운대학교에 편지를 보냈어요. 미친 듯이 보냈어요. 뭐 해외에 있는 한인 방송, 해외에 있는 대학교, 뭐 한국어에 관심 있는 거의 모든 그 기관에 다 보냈어요. 그렇게 1000통을 미친 듯이 보내니까 총 98통이 왔어요. 뉴질랜드 한인 방송, 뭐 중국의 북경대, 뭐 일본의 대학교 막 온 거예요. 근데 하버드 무시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답변 왔을 때 제 심장을 멈추게 했던 거는 해외에 있는 대학교였는데 기태 씨, 나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100명인데 교류하자. 그리고 네가 말한 것대로 우리 대학교 그 게시판에 너희 내용 올려놨다. 기다려봐라. 답변 온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적어도 60억 세계인들은 다 한국어를 몰라 할지라도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은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들 중에 1000번을 편지 보내면 10통 오는구나. 그럼 이런 활동을 할 사람들 모아서 같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대학생들과 세계에서 한국을 알고 싶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번 한국 알려보자. 2002 월드컵 때니까. 라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제가 뛰어갔어요. 어디를? PC방에 뛰어갔어요. 가서 뚝딱뚝딱 해서 볼런터리 에이전시 네트워크 오브 코리아라는 반크라는 단체를 그때 PC방에서 어쩔 때 만든 사이트예요. 무식했죠? 전 이게 정말 저한테는 취업을 위해서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여행사에 입사하면 내가 외국인들을 유치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그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대학생들이 막상 가입 안 하더라고요. 가입해도 다 증발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통보대 편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이 망할 뻔한 사이트를 갑자기 2002 월드컵 때쯤에 회원수가 하루에 막 1000명씩 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교육청에서 수행평가로 2002년 월드컵이 열리니까 외국 친구랑 펜팔을 해서 펜팔 친구한테 내고장에 월드컵 홍보하라고 내준 거예요, 숙제를. 그래서 네이버나 그 야후나 다음에서 펜팔 치니까 방크사에서 1등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숙제하기 위해서. 그때 방크사 되게 유명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다른 데는 펜팔 하려고 하면 2만 원 내야 되는데 여기 공짜니까. 막 와서 저는 회원인 증가해서 좋았는데 괴로웠어요. 얘들 정말 상식이 없어요. 막 몰려와서 여기 프랑스 친구요. 여기 미국 친구요.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내가 무시했어. 헐, 서비스가 엉망이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취업할 때 호텔에 이 여행사, 이 방크 사이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게시판에 막 도배하는 거예요. 막성 댓글도 막. 빨리 달라고 친구를, 현팔 친구를. 저는 이제 무서웠죠. 취업할 때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얘들의 목적은 뭐예요? 국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펜팔 친구지. 공짜로. 그래서 펜팔 할 수 있도록 제가 미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의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펜팔 사이트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펜팔 사이트 가서 사기라고 다 안내해줬어요. 근데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30개 되는 펜팔 사이트 인기 폭발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문제였어요. 애들이 펜팔을 했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보고 영장물 도와달래요. 제가 막 뛰어갔어요. 어디를? 책방을 뛰어갔어요. 책방을 뛰어가서 영어 펜팔책을 구입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펜팔 처음 할 때 쓰는 문장, 뭐 인사말 하니까 아이들이 내가 만든 그 문장 가지고 펜팔 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때 되게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서서 나한테 애들이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그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과 펜팔하는 거를 지금은 1000명이지만 20만 명을 확보해서 5명씩 펜팔 시키면 100만 명한테 워드컵 홍보하면 좋겠다. 풀뿌리 홍보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만 명의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서 100만 명의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홍보합시다는 식으로 해서 사이트를 개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펜파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코리아 is near Japan 그래요. 코리아 is near China 그러고 일본과 중국이 옆에 있다 그러거든요. 또 상당수 미국과 유럽 친구들이 내가 I'm from 코리아면은 그때 상당수 외국인들이 코리아? 노스 코리아? 뉴클리어 웨폰? CNN? BBC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항상 그때 BBC CNN에서 뭐 막 터지고 있잖아요. 핵무기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뭐예요? 북한인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 10위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고 내가 분단시켜야 돼요. 코리아 이제 디바이드라고 분단시켜야 되거든요. 분단시켜야지만 내가 10위권 나가잖아요. 심지어 어떤 외국인들은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컴퓨터를 할 수 있네요. 북한 고위층인 줄 아는 거예요. No. 진짜 세계인들은 한국 하면은 거의 북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북한으로, 위치는 일본 옆으로. 나도 초라한 스펙인데 내 나라도 월드컵에 요란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한번 알려보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책방에 뛰어와가지고 한국을 소개하는 영어책을 사가지고요. 그걸 정리해서 방크 회원들한테 열심히 우리 한국 홍보자라고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을 홍보하다 보니 외국 친구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한 미국 친구가 방크 회원한테 자기 나라랑 그 한국이랑 함께 있는 지도를 보여주면서 UNI 하트를 보여주는데 거기 있는 지도가 재팬시인 거예요. 일본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인데 외국 친구들 보는 지도에서는 일본해물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늘상 하고 싶은 첫 번째 행동은 외교부에 신고하는 거겠죠. 교육부에 신고하고 국방부에 신고하고 국정원에 신고하고 하지만 그렇게 신고했더니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또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이 사이트에 내가 운영자잖아요.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세계 1등 출판사에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해외 출판사별로 유명한 데는 잘못되어 있으면 교사가 건의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궁금해. 어떻게 네가 국제법 학자도 아닌데 영어로 썼냐고. 근데 재밌게도 토익 그 책 보시면 제가 토익 광고도 아닌데요. 그 토익 문장의 50%가 제품에 불량품이 있으면 환불 탈퇴하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환불 타케시마 탈퇴 일본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문장을 짜집어가지고 보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요 미국 친구랑 펜팔하고 있는데요. 미국 친구가 한국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세계 1등 출판사인 귀사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지도를 다운받아서 친구한테 보내주려고 보니까 귀사의 지도가 동해를 재팬시 되어 있더군요. 대표님, 일본에는 일본 정부가 쓰는 거고 우리 한국이 동해라고 쓰고 있는데 왜 당신과 세계 1등 출판사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에 쓰십니까? 귀사의 출판 지침 보니까 이 지도가 전 세계 학생들이 교류할 때 편견을 막는 지도인데 귀사의 잘못된 편견을 담은 지도 때문에 내가 미국 친구랑 사이가 좋지 않게 된다면 귀사의 출판 지침과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왜 틀리고 쟤네가 왜 맞는지 학자의 양심을 걸고 알려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우리한테는 일본의 표기가 명칭 문제가 아니에요. 다케시마도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해서 우리 할머니 이름을 못 쓰게 했고 언어를 말살했어요. 우리한테 이 명칭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교육상 안 좋아요. 라고 편지를 보냈고 거기까지가 저의 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온 거예요. 10일 후에. 디얼 기태라고.
기태씨 검토해 본 결과 일본어가 잘못되었다고. 그때 다음날 대한민국 모든 신문사에 저희가 통틀어놨어요. 펜팔 사이트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그냥 보냈을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나쁜 일이 발생했어요. 뭔지 아시죠? 그게 언론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해외 수많은 유학생들과 네티즌들이 각 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에 다케시마가 되잖아요. 다 나한테 신고해요. 방크가 특별한 줄 알고. 그래서 너무나 제보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제일 먼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어서 갔어요. PC방에 가서 이제 검색했어요. 구글 사이트에서. 가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일본어가 표기된 웹사이트에 100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케시마가 10만 개가 나오고.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일본이 50년 동안 로비해서 세계 60억이 보는 초중고 교과서에서 다케시마 일본을 공부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 땅이지만 50년 국가 먼 미래에 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어떻게 뭐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청소년들이 세계인들이 직장인이 되고 언론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면 그때 지금처럼 독도 우리 땅이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인식을 왜 일본에서 먼저 지배했을까요? 영토는 냅두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방크가 회원 숫자가 그래도 있으니까 전 세계 100만 개는 포기하고 그 1000군데 유명한 출판사를 정리해서 저희 회원들한테 가르쳤어요. 내가 편지 보낸 거 있지? 이 내용 복사해서 네가 보내. 대신 너는 이 내용을 네 펜팔 친구에서 그 친구에서 제일 유명한 교과서에 보내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 답변 내용에 뭐 추가했어요. 안녕하세요. 똑같이 저걸 쓴다 마지막에. 근데 그거 아세요? 세계 1등 출판사인 내셔널 지오스픽사에서 일본애가 잘못되었다고 선포했어요. 귀 출판사도 유명한 출판사니까 이런 전 세계 흐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을 추가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보냈는데 1년 후쯤에 월드 아틀라스라는 미국 유명한 출판사 홈페이지에 저희 방크는 실려 있대요. 가봤어요. 실화예요. 1999년도부터 한국의 청소년들이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펜팔로 한국 홍보하고 있다. 활동 중에 하나가 펜팔 친구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와 지도회사에 일본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동해로 홍보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 활동 결과 지금 세계 주요 국제기구와 교과서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인정, 동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동해가 더 타당해서 우리 또한 발행하는 모든 교과서 동해를 쓰겠다. 인더 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 청소년들의 애국심이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때부터 국민들과 언론사에선 방크를 펜팔 사이트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라는 애칭을 저희가 아니라 사회에서 정해준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너무 좋았어요. 기분 짱했거든요. 근데 그 월드 아틀라스에서 터트린 다음에 바로 일본 정부에서 놀랐나 봐요. 그래서 총동원돼서 일본이 전 세계 로비했어요. 그러면서 각 나라 출판사를 조사한 거를 발표했어요. 해외 보니까 무려 97%가 100년 동안에 일본이었다. 동행 3%다. 지금 와서 바꿔버리면 혼란스러워한다는 식으로 해서 총동원돼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국제기구와 정부기관에서 다시 철회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한 나라는 딱 한 나라뿐이라는 걸. 위대한 대한민국. 근데 해외에서는 일본이 무섭나 봐요. 귀찮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일본 정부의 그 외무성 자료를 보는 순간 한 개인이 한 단체가 아무리 이래도 국가가 하는 거 앞에서 안 되는 걸 느꼈었어요. 그때 제가 PC방에서 일본 정부 외무성 자료 보면서
이상하게 또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지금 보면 신기해요.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이니까 포기하라고. 이 땅의 청년들은 말합니다. 아직 3%가 동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가야 될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말한 그 보고서에 있는 각 나라 초중고교에 있는 지도 있잖아요. 97% 인정하자. 대신 우리가 그러면 독도라고 표기된 영어 세계 지도를 발간을 해서 그들이 말한 그 초중고 학교에 침투해서 교체해버리자.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을 모아서 1000장의 지도를 찍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방크 회원들한테 여러분들이 펜팔 친구네 집에, 학교에, 교실에, 강당에 이거를 붙여줘서 그 친구 강당 앞에서 교체한 걸 딱 찍어주면 방크에서 여러분들을 글로벌 독도 홍보 대사로 임명해 줄게요. 순식간에 1000명이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붙였어요. 펜팔 친구한테. 펜팔 친구가요 주니까 그냥 붙였던데요. 펜팔 친구들은 독도 관심 없어요. 친구니까 주더라고요. 저 대학생인데 이번에 교환학생 가는데 학교에 붙였어요. 심지어 방크 사이트에서는 그 아프리카의 분쟁 국가 있잖아요. 잠비아 같은 데 가서 봉사 나갔을 때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아직 일본 사람 못 들어온대요. 그리고 에베르산 중턱에 있는 학교가 있대요. 봉사단 가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높은 지역이라서 붙였대요. 이렇게 해외 나간 대학생들이 붙이고 붙여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너무 신났고 좋았을 때 바로 그때 연락 왔어요. 가수 김장훈 씨래요. 방크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감동 먹었대요. 독도 지킴이는 나 말로만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이 붙이니까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보통 정부 부처가 자기한테는 돈을 줘서 시키는데 내가 방크한테 무상으로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막 했더니 왜 시작하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봉투를 주시더니 1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단 째째하게 1000장이 뭐냐요. 10만 장을 찍재요. 자기가 대학교에 축제할 때 모아줘 있다요. 10만 명 대학생들을. 율곡이의 10만 양동설. 그래서 가수 김장훈과 함께하는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10만 명을 모집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지도가 10만 장이 배포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유학생인데 지도 붙였는데 감동 먹었대요. 나도 보고 싶은데 더 큰 문제가 있대요. 도대체 무슨 문제? 알고 보니까 교과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지도 붙여도 교과서에서 매일 배우는 교과서에서 일본이 수십 페이지고 중국도 수십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라고 수업 시간에 요즘에는 교과서가 너무 반응이 늦게 되니까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래요. 자기가 전화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자료를 찍어서 30개 정보물 찍어서 해외 나가는 대학생들한테 주고 이들이 해외 나가서 대학교 시간에 교과서에 한국 안 나온다고 슬퍼하지 말고 도서관에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찢지 말고 네가 가르쳐라. 네가 기증해라. 해서 저희가 30가지 홍보물을 무려 2만 명의 대학생들한테 100만 장을 붙이고 전하고 저희는 그들을 감히 민간 단체에서 외교부도 아니지만 글로벌 대한민국 외교 홍보 대사라는 임명장을 드렸어요. 자, 저는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대사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대사라고 임명장을 발급했어요. 외교관도 줘버렸어요. 제 맘이에요. 꼭 외교관만 외교할 필요 있어요? 외교관은 정부 대표하는 거고 나는 평범하게 하는 거고. 근데 10년간 일하니까 재밌게도 연락 왔어요. 정부에서. 그 단장님 너무 감사하게도 그 10년 전엔 동해표기가 3%였잖아요. 일본 내무성에 가보니까 동해표기가 지금 18% 돼 있대요.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전 세계 조사했대요. 지도 표기를. 근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동해 병기 표기가 지금 29%래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서 이게 방크 청년들이 너무 기여했으니까 역사 분야, 외교 분야, 문화 분야, 관광 분야, 교육 분야 5가지 분야에서 대통령이 표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발급했던 사이버 외교관 대사라는 증은 펜팔 사이트의 증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기여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준 상이라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2년 전인가 연락 왔어요. 미국 외교부에서. 당신이 한국을 했던 게 너무 멋있대요. 그래서 3천만 원 같은 비용을 줄 테니까 3주 동안에 미국 세금으로 전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시민들한테 당신이 해왔던 일을 알려달래요. 제 소원이 뭐였죠? 어학연수잖아요. 네. 그리고 방크는 이제 지금 작은 단체가 되어서 비록 아주 큰 단체도 아니고 돈은 많이 못 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명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해외 나가는 대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평범한 학생들이지만 사이버 외교관으로 국가 대사로 그렇게 임명해서 우리가 한 작은 활동이 적어도 방크 안에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했더니 저 먼 나라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짐바브에서도 연락 왔어요. 와달래요, 짐바브웨로. 전 무서웠어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가서 짐바브웨에 있는 외교부에서 연락 온 거예요. 짐바브웨 또한 역사가 잘못되어 있대요. 영국이 식민지하면서 지명이 잘못되어 있고 영국에서 막 왜곡하는 바람에 원래 아프리카에서 찬란한 역사가 있었는데 막 비하했대요. 와서 10일간 짐바브웨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공무원들과 학생들한테 방크를 세워달래요. 짐바브웨 청년 스스로가 잘못된 역사를 고치고 세계에 홍보하는 방크를 더 배워달라고. 그래서 저희 활동은 비록 나라를 홍보했지만 저 먼 나라 아프리카의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됐고 마지막에 전 잊을 수 없어요. 그 짐바브웨 부통령이 저를 초대해서 간저로 저를 껴안더라고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 가난한 나라지만 짐바브웨 가난했지만 한국도 옛날에 가난했다고. 그때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당신의 헌신이 언젠가 짐바브웨를 도와줄 거라고. 그때 껴안으면서 제가 떠올랐어요. 생각이. 짐바브웨를 내가 가르쳤지만 학생들한테 인터넷이 잘 안 되거든요. 잘 못 써요. 그럼 방크 회원들이 대신 짐바브웨가 알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관광지, 역사. 맨날 아프리카 하면은 빈 곳만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관광, 역사, 가능성을 대신 홍보해주자. 그래서 돌아오는 즉시 제가 방크 회원들 중에 짐바브웨나 아프리카 그 국가에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나 관광지를 블로그로 전 세계 홍보할 사람 모았어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알려지지 않는 한국처럼 잘못되어 있고 가치를 모르는 나라들을 홍보할 방크 회원들을 지구촌, 문화, 홍보 대사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펜팔 사이트에서 채팅하면서 한 거 알리니까 사이버 외교관으로. 해외 나갈 대학생들이 다케시마 했을 때 화났지만 자료를 주면서 홍보하면 한 홍보 대사라고. 아프리카에 가는 아이들한테 홍보하기 뭐 하잖아요. 그들이 한국처럼 잘못되어 있는 걸 붙여주고 대신 홍보해주니까 지구촌 대사라고. 이렇게 10년 동안 작았던 펜팔, 정말 취업만을 목적으로 했던 작은 사이트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게요. 적어도 저희 12만 명의 방크 회원들은 수십만 명의 오긴들한테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20년 후에 각 사회 분야에서 청년들이 장년이 되면 잘못된 거를 시정할 수 있고 올바른 거를 세계에 바르게 알릴 수 있고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리지만 세계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청년으로 바뀌면 지금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딱 1%래요. 1%의 한국 청년들이 60억 세계인을 바꿀 수 있을까? 어렵겠지만 3%의 동해가 29%가 되었던 그 동기도 작은 펜팔 사이트였으니까 지금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동안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치도록 열심히 한다 그러면 방크 이상으로 수많은
역사 분야, 외교 분야, 정치 분야, 수많은 분야에서 여러분 또한 한국을 대표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여러분 동경하는 수많은 나라에서도 초대해서 저는 한국에서 뭐 강의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세 곳곳에서 꿈을 전할 수 있는 한국 청년들의 꿈으로 지구촌을 바꿀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사실은 양말입니다. 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에는 소비라는 말이 있을 거고요. 왜 트렌드인지거든요. 레인부츠는 왜 신었을까요? 비가 오니까. 고맙습니다. 아, 예. 비가 와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싶은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 값비싼 명품 백을 들고 나왔는데 비가 왔다고 어떡합니까? 꼭 끌어안고 내가 미안해. 시켜줄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유도하는 겁니다. 이 게임은 놀랍게도 소변의 양과 세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입니다. 매출이 가장 높은 기계소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에 끌리는지, 어디에 꽂히는지 이것 따라서 비즈니스도 만들어지고 시대도 흐름도 바뀌기도 합니다. 트렌드를 몰라도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가지 못하겠죠. 길거리에 모든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라면 교차로에서 이런 걸 만나게 되겠죠. 서로 차가 교신을 하면서 이렇게 달리겠죠. 서로 피해가면서. 제가 어떤 자료에 대한 부족함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알릴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자료를 방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방크 사이트에 오면 저 30가지 홍보문은 다 무상으로 들어요.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입해서 물론 회원이 되면 좋겠지만 회원이 안 되더라도 그 가입해서 그 30가지를 받으시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방크가 문화 사업 쪽으로도 이렇게 관련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뭐 관광 홍보 대사 또는 뭐 역사 대사해서 지금은 이런 홍보물 중에 관광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크 회원들이 한국인 외국인들한테 관광지 알리는 것도 있고요. 또 말한 것처럼 관광 블로그도 대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들을 잘 보자는 관광지를 세계 알리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방크 활동에는 20가지가 있거든요. 상당수가 문화를 알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하다 왔었는데 교실에 세계가 그려져 있는데 일본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많이 느꼈어요. 말씀 들으시면서. 근데 한국은 그 민간인들이 다 애국자예요. 한국인들 중에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3.1절과 8.15 때 일본이 막 으쌰으쌰 분노하면은 벌떡 수지처럼 일어나는데 수지 그래프가 수평을 안 이어져요. 방크는 그 불꽃 같은 수지 그래프를 3.1절, 8.15 때만 아니라 365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작은 통로가 되고 싶고, 근데 일본이 어떠하게 뭐 준비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전 국민과 함께 대처하겠습니다.